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하명규입니다. 오늘은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장비는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이온 성분들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이온 성분은 크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음이온 분석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료를 자동으로 주입시켜주는 오토 샘플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 샘플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토 샘플러의 타입은 캡 튜브 타입이고, 다른 경우에는 바이얼 타입의 오토 샘플러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엘로원트 바틀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엘로원트 바틀에는 초순수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다음 부분에 이 동상을 만들어주는 곳에서는 포타시움 하이드록사이드 카트리지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실험자가 원하는 농도로 여기 엘로원트 바틀에 들어가 있는 초순수와 섞어서 원하는 이 동상의 농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펌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장비에는 펌프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상이 아이소크레틱 모드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레디언트 모드에서 분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펌프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장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석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동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엘로원트 바틀 속에는 초순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포타시움 하이드록사이드 카트리지입니다. 분석자가 원하는 이 동상의 농도를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시켜주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에서 엘로원트 바틀 속에 들어있는 초순수와 포타시움 하이드록사이드를 섞어서 원하는 농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은 이 동상에 들어있는 가스 성분들을 제거를 시켜주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동상 속에 가스나 버블 같은 것이 존재를 하게 되어지면은 분석 시에 베이스라인에 아주 많은 노이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가스 성분들을 제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작게 있는 부분은 CRTC라고 해서 이 동상 속에 들어있는 카보네이트 이온을 제거를 시켜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칼럼이 되겠습니다. 칼럼은 가드 칼럼과 오넬리티컬 칼럼 두 가지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서프레스라고 해서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프레스는
베이스라인을 낮추어 주어서 우리가 극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최종 단계로는 이렇게 나온 분리되어진 물질들은 전도도 검출기를 통해서 신호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동상과 시료가 흘러가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이 동상은 6밸브를 통과를 해서 칼럼의 가드 칼럼을 우선 통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드 칼럼은 본 칼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착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널리틱 칼럼 수명에 따라서 보통 2배 정도의 가드 칼럼을 소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드 칼럼을 통과한 시료는 실제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어널리틱 칼럼을 통과를 하게 되어지고, 통과한 것은 서프레스를 통하게 됩니다. 서프레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물질들은 다 웨이스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은 오토 샘플러에 시료를 장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토 샘플러에 시료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튜브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이 튜브를 담을 수 있는 렉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렉에 튜브를 장착을 시키신 후 시료를 이 튜브에 일반적으로 2ml에서 4ml 사이로 분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주를 하신 다음에는 캡으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캡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와 같이 캡이 올바르게 닫혀지고 장착이 되어지면은 렉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까만색의 캡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센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작동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와 컴퓨터 간의 연결을 위해서 스위치를 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커넥션이 되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칼럼이 들어있는 챔버에 온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칼럼 온도를 세팅하신 다음 오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임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과정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 동상은 실험 전에 칼럼 튜빙 속에 채워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전에 사용했던 이 동상을 지금 사용하는 이 동상으로 교환을 해주고, 그리고 튜빙 속에 들어있는 버블이라든지 에어들을 제거를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라임 과정은 보통 3분에서 6분 사이로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과정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펌프에 부착이 되어져 있는 프라임 밸브를 오픈을 시키신 다음에 실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프라임 과정을 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임 과정이 끝나시면은 펌프의 프라임 밸브를 꼭 다시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 과정이 완료되면은 이제 칼럼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동상을 흘려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동상과 스프레스를 모두 작동시켜서 흘려주게 되어지면은 스프레스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선 초순수만 약 10분 정도만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초순수만 충분히 흘려주신 다음에는 이제 이 동상을 본격적으로 칼럼 속에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레소와 검출기들을 모두 켜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먼저 분석에 적합한 이 동상의 농도를 결정을 지어주시고 이 부분에 입력을 시키신 다음에 엘론트 제너레이터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RTC는 이 동상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카보네이트 이온을 제거시켜주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검출기 쪽에서 먼저 서프레스 부분을 켜주셔야 되는데 장착이 되어져 있는 서프레스 종류를 찾으신 다음에 현재 이 장비에는 4mm 짜리 서프레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레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켜주시게 됩니다. 커런트 부분도 분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자가 필요한 커런트를 입력을 시켜주시면 수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검출기 쪽에 온도를 켜주시게 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어져서 이 시그널이 안정화될 때까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출기에 안정화되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실험하시고자 하는 시료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하시고자 하는 시료들을 같은 방법으로 4개 다 장착을 하신 다음에 오토 샘플러에 장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방향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장착을 하실 수 있도록 렉에는 이와 같이 까만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쪽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을 렉 방향으로 해서 장착을 올바르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착을 시키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시료가 로딩 되어지는 부분까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홀드 부분과 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홀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런 상태로 클릭을 시켜주시게 되어지면은 이제 오토 샘플러가 준비가 되어졌다는 신호가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칼럼이나 검출기의 안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소드와 시퀀스 파일을 작성을 하여야 됩니다. 시퀀스 파일을 작성하실 때에는 사용하시는 표준 물질의 수와 시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료에 대한 주입량과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시료 주입량은 25 마이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상의 시퀀스 파일은 외부 표준 물질 3개와 시료 2개 형태로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퀀스 파일이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우선
간단하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신호들에 대해서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외부 표준 물질은 농도별로 3포인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농도, 중간 농도, 가장 높은 농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초순수를 이용해서 블랭크로 2개 정도를 추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마지막에 최고 농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샘플 루프상에 고농도의 시료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순수를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를 시켜주는 과정을 넣어주시면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료를 분석하시는 숫자에 맞게끔 연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시로서는 초순수와 수돗물 그리고 정수기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본 시료수는 3개가 됩니다. 하지만 연장하실 것은 전체적으로 8개를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순수를 넣고 시료와 다음 시료 사이에는 초순수를 이용해서 블랭크를 꼭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상 없는지, 샘플 루프상에 이상이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돗물 마찬가지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정수기물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초순수를 이용해서 블랭크를 3개 정도 올려주셔서 장비를 깔끔하게 클리닝을 시켜주시면 장비 관리 측면이나 실험 결과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 파일은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데, 프로그램 파일은 우리가 메소드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분석 시에 필요한 조건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칼럼의 온도, 스프레스에 대한 커런트, 그리고 이동상의 농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메소드 파일에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조건에 맞게 메소드를 짜주시면은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료를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진 스케치 파일을 눌러서 러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료가 칼럼 속으로 주입이 되도록 오토 샘플러가 작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이 완료되어지면은 이제 데이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개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초순수와 수돗물 그리고 정수기물이었습니다. 먼저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3가지 농도별로 작성한 검량 곡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량 곡선은 X축은 농도가 되어지고 Y축은 시그널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량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점을 지나는 가장 근접한 직선으로 검량 곡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검량 곡선을 바탕으로 시료에 대한 농도값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그럼 시료에 대한 농도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순수의 결과물을 보면 초순수이기 때문에 이온성 물질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크로마토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이온 성분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서는 불소와 염소 그리고 황산이온, 질산이온 이 4가지가 검출이 되어졌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한 농도는 표준 물질과 비교하여 그 농도값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불소이온의 경우는 0.082 mg/L, 염소는 28.85, 황산이온은 50.54, 질산성이온은 4.03 mg/L로 검출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돗물이 정수기를 통과하고 나온 물에 대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불소, 염소, 황산, 질산이온 이 4가지가 검출이 되어졌습니다. 불소이온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염소이온도 마찬가지고 설페이트 이온도 마찬가지고 질산성 질소이온도 마찬가지고 즉 우리가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수돗물이 정수기를 통과를 했을 때 음이온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과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